동영상 들으신 분들도 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이니까 익숙하지 않다 이런 생각 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계속 반복하시면 계속 같은 얘기들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니까. 그럼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지난번에 제가 이거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 두 사람들이 법률행위, 뭐 대표적으로 매매계약을 했는데 이게 무효다. 그러면 매매계약은 성립됐지만 무효라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매매계약으로부터 발생될 권리 의무가 발생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권리 행사할 이유도 없어. 이 사람 얘한테 야 매매계약 했으니까 소유권 이전해달라 할 수도 없고, 판 사람은 얘한테 대금 5억에 팔았다 하더라도 5억 달러 갈 수가 없고, 반대로 권리의 반대는 뭐라고요? 의무. 의무는 이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그럼 당연히 의무도 이행할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 소유권 이전해줄 의무 없고, 얘도 대금 줄 이유가 없다고요. 그냥 계약서 찢어버리고 서로 헤어지면 된다고. 또 취소도, 지난주에 취소가 뭔지 이제 설명했으니까, 원래 취소는 이 매매계약이 유효인 경우죠. 뭐 문제는 있지만 유효야. 유효지만 누군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이 법률행위는 또 뭐가 되는 거야? 무효가 되는 거니까 사실 취소했을 때는 무효하고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취소를 해가지고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다면 또 권리의무도 없어지겠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권리의무 중에 여기는 의무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의무는 이행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무효나 취소가 됐다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현실은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하면서 이게 무효인지 뭔지 알까 모를까, 그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도 모든 법률행위에서 어떤 게 무효사유고 어떤 게 유효사유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계약은 했잖아요. 그냥 계약하면서 대금 주고 이전 등 해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법적으로 이게 무슨 사유? 무효사유. 또는 무슨 사유? 취소해서 무효 취소를 했다고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자, 계약에서 서로 이행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무효더라, 또는 누군가 취소해서 무효가 됐다. 그러면 이행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미 이행을 했죠. 그냥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이 산 사람인데 대금 다 줬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매매계약이 뭐라고? 무효라고. 그럼 대금 줄 이유가 없었는데 줬죠. 그러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냥 갈까? 줬던 대금 돌려달라고 그럴까? 돌려달라고 해야죠, 당연히. 그럼 이 사람도 마찬가지지. 이전 등기 안 해줘도 되는데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당연히 무효니까, 또는 취소했으니까 그 등기 말소해서 다시 돌려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의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미 이행을 했다면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어야죠. 여기까지 안 어렵죠? 네. 그러면 어렵지 않은데 이걸 이제 법률 용어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요 사람, 그냥 여러분 을 입장에 대보세요. 여러분이 매매계약에서 5억을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매매계약이 뭐더라? 무효더라.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돼서 취소했어. 예를 들어 사기당해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기는 나중에 보시면 취소사유예요. 취소했어. 그럼 무효하고 똑같아졌죠. 그럼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 5억 줄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줬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무효 주장하면서 취소 주장하면서 줬던 5억을 돌려달라고 하겠어, 안 하겠어? 해야죠. 그러면 이 반환, 이제 돌려달라는 걸 반환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럼 이 사람은 5억이라는 돈을 얻게 됐죠. 이득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5억이라는 이득을 얻게 된 것은 그게 정당하려면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돼야 돼요? 유효가 돼야 돼요? 유효가 돼야 5억이라는 이득을 얻는 게 정당한데, 이 계약이 뭐가 됐는데 무효나 취소가 됐는데 5억이란 이득을 얻게 됐으니 정당하다, 부당하다? 부당하죠. 갖다 붙이는 거야. 그래서 네가 얻은 이득은 뭐 하니까? 부당하니까 돌려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붙여서 얘기하세요. 뭐라고 한다? 부당이득 반환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렇게 설명해서 들어가시면 돼.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뭐가 생길 거고 청권이 생길 거고, 그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줘야 돼요? 안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지. 그럼 그것을 뭐라 한다? 의무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가 됐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아직 안 줬으면 줄 필요가 없다고. 근데 모르고서 줄 수가 있지. 그럼 이행을 했으면 자, 무슨 문제가 생긴다?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긴다. 이해됐죠? 예. 그러니까 사실 앞쪽에서 제가 이제 교재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법률행위 목적 이런 거 하기 전에, 왜? 어차피 우리는 뭘 배우시게 되니까, 무효 취소를 배우시게 되니까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해놓고 들어가 줘야 된다고. 근데 이제 저희 교재는 딱딱해서 그냥 직접 들어가서 지금 제가 그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당사자 사이에서는 어쨌든 간에 주었으면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받은 사람 돌려줘야 돼요. 예외적으로 하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하는 게 있는데, 지금 그것까지 배우지 말자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무효 취소는 이런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 여기까지 됐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이게 돈 문제가 아니라, 만일에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안 줘도 되는데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럼 똑같이 이 사람도 이 매매 계약이 무효나 취소됐으면 이 등기 말소해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지. 그래서 다시 돌려달라고 해야지. 자, 그런데 요 등기 말소하기 전에 요 사람이 진짜 자기가 소유권 취득한 줄 알고 병한테 팔아서 이렇게 등기를 해줬어요. 자, 이 매매는 유효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매매 계약이 무효나 또는 취소가 됐다고요. 그럼 이 사람 찾아와야죠. 그러면 그 계약 법률행위를 한 을 명의로 돼 있다면 얘한테 가서 말소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미 얘한테 가버렸지.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찾아오려면 이 사람한테 가서 요 등기 말소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 무효 취소인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구예요? 갑이나 을이죠. 그럼 당사자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로 등기된 걸 기초로 해가지고 다시 거래해가지고 나타난 사람들, 요 사람들을 제3자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거리가 요 사람의 이해관계하고 이 사람의 이해관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얘는 당연히 이 계약이 무효고 취소됐으니까 다시 찾아오려고 그럴 거고, 그럼 요 사람의 등기를 말소시켜야 될 텐데, 그럼 얘가 말소를 해주겠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이 병의 입장이라면 말소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지. 야, 니들끼리 계약이 무효인지 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나는 얘 명의로 등기된 걸 보고 등기부 떼봤더니 얘가 소유자여서 난 얘가 소유자인 줄 알고서 정상적으로 사서 대금 다 줘가지고 이전 등기 받았는데 뭘 갑자기 돌려달래? 이럴 거 아니야. 지금 개인과 개인 사이 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뻔히 이 계약이 무효 취소인 걸 알면서 거래했다. 자, 그런 사람들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겠죠. 문제는 몰랐어, 나. 뭐라고요? 선의 제3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돼. 보통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모르지. 어떻게 이 사람하고 거래했는데 그 사람이 그 전 사람하고 거래한 게 무효인지 취소인지 이것까지 알 수가 없지. 우리는 다 이게 유효인 줄 알고서 얘가 진짜 소유자인 줄 사든지 또는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하든지 거래를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얘는 나는 전혀 몰랐으니까 나는 이 등기 말소 못 해줘, 이렇게 들어갈 거고, 얘는 아니야, 이 매매계약은 얘하고 매매계약은 무효 취소니까 사실은 이 사람의 등기도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지. 그럼 무효인 등기를 가지고 너 했으니까 너도 거래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네 등기 말소시켜줘 라면서 이 법률행위 무효 취소를 가지고 얘한테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이제 다툴 텐데, 그러면 이게 둘로 나눠져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무효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도 주장해서 찾아올 수 있는 게 있고, 이 무효 취소를 가지고 얘가 선의라면 선의 제3자한테는 주장, 대항을 못해서 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게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 가장 헷갈려 하는데, 그건 뭐냐, 또 정리를 하지 않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배우는 게 뭐 아니면 뭐인 걸 배우셔요? 무효 아니면 취소.
그런데 무효 아니면 취소가 한두 가지인가요? 여러 가지인가요? 여러 가지를 배우고 계셔 지금. 그럼 각각의 무효마다 취소마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이제 나눠지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하나 보지 마시고 항상 법은 어떤 부분과 원칙적인 부분과 예외적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라고. 그럼 원칙이라는 것은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원칙. 이 세상에는 정상인이 원칙이에요, 미친놈이 원칙이에요? 정상인 사람이 원칙이죠? 그럼 정상인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미친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정상인 사람이 많다는 얘기지. 원칙은 이게 일반적이란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쪽을 외울 이유가 없지. 이쪽은 그냥 원칙적인구나 베이스를 깔아놓고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걸 잡아야지. 어차피 시험 공부는 구별하는 거라니까요, 구별하는 거. 그러면 여기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무효 취소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항상 민법은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과 예외로 나눠지겠지. 그럼 원칙은 일단 잡으시고 예외를 기억하시라고. 그러면 법 논리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매매계약에서 소유권 이전 등을 했는데 만일에 이게 매매계약이 유효라면, 유효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법률 효과는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이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고, 그럼 당연히 얘가 소유자고, 그럼 소유자로부터 또 샀으니까 당연히 소유권이 이쪽으로 넘어야지. 그렇죠? 자, 그런데 유효가 아니라 이 매매계약이 뭐라면, 무효나 취소가 됐다면 아무리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안 일어난다. 그래서 아까 그 구조를 생각하셔야 되니까 항상 권리 변동 문제예요. 그럼 아무리 을명의로 등기했다 하더라도 얘는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이 없는 사람부터 샀다고 해서 있지도 않은 소유권이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얘는 알든 모르든 기본적으로 얘는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지. 그럼 당연히 소유권이 없으면서 자기 명의로 등기됐으면 이것은 잘못된 등기가 말소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무효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도 주장해서 다 찾아올 수가 있다고요. 이 법 논리적으로 그게 맞다고. 이해되셨죠? 네. 그럼 원칙은 선의 제3자에게도 무효 취소 가지고 주장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대항이라고 그랬죠. 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조문은 원칙은 안 써줘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셨던 요게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래요. 그럼 103조 조문을 보시면 법률행위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은 뭐다? 무효다 그래 놓고 밑에다가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조문을 써놨을까 안 써놨을까? 안 써놔요. 그럼 당연히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 무효 취소를 가지고 얘가 선이라면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을 못하게 해서 못 찾아가게끔 만든 경우가 있어요. 자, 이유는 지금 시간이니까 조금 자세히 얘기할게요. 우리가 법률행위를 보시는 게 당사자 파트 보고 그 다음에 뭘 보시고요? 목적, 그 다음에 뭘 보시고? 의사표시. 그러면 정상적인 거, 비정상적인 거, 비정상. 그럼 여기도 무효 아니면 뭐? 취소사유. 여기 다 무효예요. 여기도 무효 아니면 뭐? 취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무효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 없냐 그 얘기인데 여기까지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나와 있는 무효 취소는 전부 다 선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조문에 그냥 무효다 이렇게만 해놓지 밑에다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조문을 안 만들어 놓는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려는 어느 파트에서는 의사표시, 즉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나온 무효 취소는 전부 다 그 무효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라는 조문을 만들어요. 예외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만드느냐? 자, 요 파트는 약간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번에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민법에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3대
이념이 있어요. 이념. 민법이 만들어진 그 이념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예요,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뭐 계약 자유의 원칙이야. 이걸 사적 자체 원칙이라고 해요.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사회 시간이나 이럴 때 그냥 알기 쉽게 계약 자유의 원칙. 자, 계약은 다른 말로 얘기할 때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마음대로 하세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행위에는 국가가 개입을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아요. 그게 원칙입니다. 자, 근데 그냥 자유롭게 놔두게 되면 문제가 생길까, 생기지 않을까? 생기겠지. 자유는 방종이 될 수가 있어요. 항상 자유는 그대로 놔두면 문제가 생긴다니까. 어떤 문제가 가장 생기냐면 이제 계약하는 사람들은 법에서는 다 평등하다고 봐요. 근데 현실에서는 계약하는 사람들이 다 평등할까요?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평등할까요? 응? 현실에서는 강자가 있고 누가 있어? 약자가 있어요.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그럼 계약 자유의 원칙 그러면은 센 사람의 자유일까요? 약한 사람의 자유일까요? 센 사람의 자유지. 센 사람이 조건 달아놓으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어. 약한 사람들은. 아니 임차인들은 지금 집이 없어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가장 기본이 의식주인데 남의 건물을 빌려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럼 집주인들은 자기가 월세나 뭐를 많이 받고 싶어요? 적게 받고 싶어요? 적게 받고 싶죠? 여러분들은 이제 편해. 아니 되도록이면 많이 받고 싶을 거 아니요? 그러면 조건을 달겠지. 계약을 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은 들어올 사람들은 약간 눈치를 본다고. 지금은 좀 안 그렇지만은 지금은 안 그런 이유는 다 있어. 옛날엔 다 눈치 본다고. 살면서도 눈치 보고. 그래가지고서 뭐 월세도 갑자기 전세 뭐 이것도 막 몇 프로 올려버리고 살기 싫으면 나가. 당신 아니더라도 들어올 사람 많아. 그럼 살다가 쫓겨나고 뭐하고 그러지. 이 자유라는 것은 그냥 놔두게 되면 결국은 강자의 자유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좀 뭐하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자녀분들 키울 때 딱 묶어서 키웠나요? 자유롭게 놔뒀나요? 자유롭게 놔둬. 그게 사실은 좋아, 애들아. 부모가 막 길을 막 해가지고 다 거기가 해가지고 하면 애들이 글쎄요, 어떤 면에서는 물론 뭐 잘 될 수도 있지만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아. 근데 자유롭게 키워주는데 근데 그 자유가 무한정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똑같아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테두리는 잡아줘야 돼, 안 잡아줘야 돼? 잡아줘야지. 이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이 얘기란 말이에요. 테두리 안에서. 즉 쉽게 얘기해서 뭐 게임도 하고 뭐 하는 거 그래 해. 하지만은 게임은 하루에 뭐 몇 시간 이상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뭐 네가 놀든 뭐 하든 하는데 학생 시절에는 술 담배 하면 안 돼. 어떤 그런 테두리는 잡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뭐 걔가 자유롭게 뭐 하든. 똑같아요. 국가도 개입을 안 하겠단 말이야. 개입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자유롭게 하지만은 요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란 얘기고, 이 테두리가 바로 요거예요, 요거. 자,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한다. 제한 능력자는 사회적으로 강자일까요, 약자일까요? 약자지. 미성년자가 하는 거고, 피성년 후견이면 머리에 꽃을 다 하고 사람들이 막 계약을 하고 다녀.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맨날 이용당하고 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그걸 자유롭게 놔둬야 돼요. 이 약자를 보호해줘야 돼요. 약자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취소를 하게 만들고, 취소 사유인데 단독으로 해가지고 줬다. 그럼 돌려받게 하는데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얘가 뭐라 하더라도, 선의를 하더라도 다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회적 타당성이 없대. 반사회질서 행위를 했대. 불공정한 법률을 했대. 자유롭게 하지만 사회의 질서를 위반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이 테두리를 벗어난 거야. 뛰쳐나간 거야. 이걸 인정해주면 안 되는 거지. 이걸 그래서 절대적 무효 취소라고 그래요. 절대적.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효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서원이든 누구든 누구에게도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원리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거는 이 안에서 하는 거야. 안에서 하는데 지들이 의사표시해가지고 하는데 그 의사표시가 지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야. 둘이 짜고 했다니까. 이건 테두리를 벗어난 게 아니라 테두리 안에서 하는데 요 의사표시 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사표시 한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서 그걸 무효 취소로 만든 거라고. 그럼 얘네들도 좀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지. 그러면 줬으면 지들끼리는 뭐 알았거나 통정 짰으니까 돌려달라고 하지만 이렇게 넘어갔다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도 무효 주장하면서 다 찾아간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막 장난칠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의사표시에서 문제가 생기는 무효 취소는 전부 다 선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 취소를 가지고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고 나와요. 그럼 의사표시에서 나오는 무효 취소는 뭐예요? 통, 착, 사, 강의 이걸 알아야 이런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 맨날 문제 나오는 게 제3자 문제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올해도 나오고 그것도 나오고. 왜? 이렇게 달라지니까. 그러면 자 정리할게요. 무효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도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자 그럼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입니다.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입니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강행법규 위반해서 무효입니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의사 무능력으로 해서 무효가 됐다고 그랬어요. 자,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하면 취소 사유야. 그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근데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그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라고 그랬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지. 통정의 표시 무효예요. 조금 있다 보면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그래 비통착사각 나오면 없다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걸 크게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셔야지 그냥 하나씩 보면서 있다 없다 그러면은 이걸 구별하지 못하니까 그냥 어디서는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서는 없다고 그랬는데 이래서 맨날 틀리는 게 이쪽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조를 잡으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교재를 간단하게 확인만 합시다. 확인만 진짜 그렇게 돼 있는지. 자 앞쪽은 어차피 다 배우신 얘기니까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교재를 이제 보세요. 교재. 자 여긴 지금 비진의 표시니까 의사표시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비진의 표시는 원칙은 뭔데?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뭐라고요? 무효.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의사표시는 이걸로 끝나요. 그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이렇게 비진의 표시에 대한 얘기를 정리했고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세요. 쭉쭉쭉쭉 넘어가셔서 자, 통정의 표시를 봅니다. 51페이지. 자, 51페이지 통정의 표시 보니까 표시를 보니 거기 기출 표시를 보니까 아까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 지금. 미친 듯이 나온단 말이에요. 미친 듯이. 그럼 미친 듯이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먼저 해놓고 비진의 표시나 이런 걸 봐야지. 비진의 표시 어려운 파트인데 그걸 가지고서 하다가 이거 해서 힘 다 빠지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통정의 표시 들어갑시다. 조문 한번 읽어보시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이걸로 끝났어요. 또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끝났어요. 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통정의 표시란 상대방과 통정함으로써 하는 진행. 어렵게 썼어. 자, 통정은 우리말로 하면 서로 뭐하고? 짜고
근데 법적으로 서로 짜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 이건 우리 언어고. 자, 이게 들어가줘야 돼요. 뭐? 합의해서. 또는 양해자가 들어가줘야 돼요. 상대방이 양해하에. 자, 이런 단어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거보다 통정의 표시라고요. 그러니까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걸 가짜 행위라고 그래요. 가짜 행위. 자, 예를 들어보죠. 가장 전형적인 거예요. 자, 갑이 사업하다가 좀 망하게 생겨서 사업이 안 돼. 그래서 뭐 있던 부동산 땅도 팔고 뭣도 팔고 뭐 또 대출도 받고 뭐하고 했는데도 계속 안 좋아. 딱 아파트 한 채 남았어. 빚이 많겠지. 네. X. 채권자, 빚쟁이들이야. 그럼 빚쟁이들은 요 채무자가 돈 갚을 때까지 기다려요? 집행 들어와요? 집행 들어오지. 얘가 돈을 안 갚으면 너 아파트 있네? 그럼 아파트 경매라도 쳐.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 한다고요? 강제 집행이라고 그래요. 그럼 다시 여러분이 갑의 입장이라면 채권자들이 여러분 아파트 경매 쳐서 날리는 것을 보고만 있을 거예요? 요 아파트라도 챙겨야 되겠어요? 챙겨야지. 그래서 하는 게 이거라고. 그럼 여러분 명의로 계속 등기가 된다면 챙길래야 챙길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경매 들어오기 전에, 즉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친한 친구하고 또는 사촌 동생하고 믿을 만한 형제하고, 자, 서로 매매 의사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 여러분 아파트 팔 의사가 없는 거예요. 이쪽도 살 의사는 없어. 사정 얘기하는 거지. 근데 내가 내 명의로 돼 있으면 곧 경매 들어올 것 같으니까 네 명의로 좀 돌려놓자. 그럼 등기 명의로 돌려놓으려면 뭔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가장 일반적인 걸 매매 계약을 하는 거지. 근데 매매는 요 사람이나 요 사람이나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 없지만 매매 계약 한 것처럼 표시를 했겠죠, 계약서에.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이걸 가장 매매 또는 가장 행위 이렇게 한다고요.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통정 허위 표시가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겠죠. 그리고 매매 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면서 등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등기소에서는 이 사람들이 진짜로 했는지 가짜로 했는지 알까 모를까? 모르죠. 그럼 매매 계약서 그럴듯하게 써서 냈으니까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해줘요. 이쪽으로 등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돈 받을 사람 채권자야. 그럼 채권 특징 잡죠. 채권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다.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특정한 사람 누구? 얘한테만. 그럼 얘 부동산일 때 뭐가 들어갈 수 있다? 당연히 경매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제 부동산 등기가 얘 명의로 됐죠. 그럼 이 사람하고는 얘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들어갈 수가 없지. 기본 구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첫날에도 그런 것 같은데, 자, 자녀가 돈을 빌려가지고 못 갚고 있어요. 그 돈 빌려준 채권자가 부모 찾아와가지고 당신 아들이 지금 빚졌으니까 돈 내놓으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죠.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거는 법적으로. 그럼 뭐니까? 채권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통정허위 표시예요. 그러면 이 매매는 양 당사자가 짜고 매매 의사도 없이 가짜로 매매를 한 거니까, 자, 이건 당연히 아까 법전 보니까 뭐라고요? 무효라고. 여기까지 됐죠? 그럼 여러분이 다 풀어낼 수 있어. 그러면 얘는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법적인 사고를 갖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자, 이 매매는 뭐라고요? 그럼 권리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는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얘는 얘한테 대금 달라고 할 수도
없지. 어? 아, 등기됐다고 막 그러는 거요? 아, 등기는 그냥 같이 했으니까 되는 거지. 원래대로 한다면. 자, 이거 이제 강의하면서 계속 이제 11월, 12월이 가장 어려운데,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의 사고를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자, 이건 법률행위인데, 아까 구조를 자꾸 생각하시라니까. 법률행위는 원인이에요, 결과예요? 원인. 그럼 여기부터 결과가 발생하는데 그 결과가 권리변동이죠? 그러면 권리변동이 일어나려면 법률행위만 하면은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유효가 돼야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유효가 돼야 얘는 얘한테 소유권 이전해달라는 권리가 생기는 거고, 얘는 얘한테 대금 달라는 권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매매는 뭐라고 그랬고, 뭐라고 지금 답을 써놨는데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러시면, 그럼 어쩌자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야, 매매했잖아, 했잖아, 뭐 이런다고. 그게 한계 문제가 아니라 유효냐 무효냐가 문제가 된다니까. 그러면 권리나 의무는 이 두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반대로 이 사람은 얘한테 이전 등기 해줄 의무가 없고, 얘도 얘한테 대금 줄 의무는 없어. 그럼 현실로 보게 되면 얘는 대금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안 줬겠지. 근데 얘는 뭐 해줬어? 등기 해줬지. 그러면 다시 얘는 얘한테 무효 주장하면서, 야, 등기 말소해서 다시 돌려달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야지. 이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해야지. 아, 얘 명의로 등기된 것은 부당한 이득이니까 당연히 돌려달라고 해야지. 그리고 여러분이 갑의 입장이면, 아, 진짜 팔았어, 그냥 잠시 맡겨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잠시 맡겨둔 거니까, 아, 다시 돌려줘 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자꾸 가지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제가 다 얘기했던 거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 무효니까 서로 이행할 필요는 없지만, 이행을 했다면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다. 그게 끝나는 거예요, 통장의 표시는. 자, 이게 통장의 표시야. 근데 문제는 요 놈이, 아, 믿고 지금 이렇게 해서 얘한테 등기를 살짝 맡겼는데, 아, 사람이라는 게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요 놈도. 얘는 지금 대금 한 푼 안 주고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됐죠? 그럼 얘도 돈이 급할 때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돈이 안 급하더라도, 야, 이게 웬 떡이냐 이거. 어제 첫눈이 그렇게 오더니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네 그랴. 자기는 5억이든 뭐 한 푼도 안 줬는데 지금 저 부동산 지금 10억짜리가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됐잖아. 이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아이고 난 모르겠다. 그러고서는 이걸 10억에 팔아서 이렇게 넘겼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요? 제3자. 그럼 여러분이 이거 이제 이것 때문에 돌려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 이게 아니라니까. 이건 그냥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럼 만일에 이거 다 해결했어, 다 갚았어. 자, 그러면 이 사람 이제 여러분은 그 아파트 다시 찾아와야 돼, 안 찾아와야 돼? 찾아와야지. 그럼 얘 명의로 돼 있다면 얘 보고 말소해달라고 찾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해보니까 등기부 떼보니까 누구 명의로 돼 있어? 알지도 못하는 병 명의로 돼 있잖아 지금.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을과의 매매 계약이 뭐라고 하면서 얘한테 주장해서 이 늦은기 말소해달라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얘가 뭐일 때? 선일 때는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즉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만든다고. 그래야 되겠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됐죠? 예, 그런 거 따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누구냐 이제 이런 걸 따지는 거지. 여기서는 통정을 표시해서 제3자를 많이 물어봐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제3자로 보느냐, 그 다음에 이 제3자가 보호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런 것을 이제 쭉 보시는 거예요. 됐죠? 예. 내용은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지. 그냥 법적인 대로 하란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효라고 써놓고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무효라면 권리 의무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됐어요. 이제 그러면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면 돼. 자, 이제 통정의 표시가 뭔지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효과를 보시면, 자,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뭐라고요? 무효지. 뭐 상대방 보호하고 필요 없어. 둘이 짜고 했으니까. 그래서 똑같이 하자. 아직 뭐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자, 이미 급부 줬으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해야죠. 자, 문제는 동그라미 2번 제3자에 대한 효력이에요. 자, 당사자끼리는
줄 필요가 없는데 줬으면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제3자가 나왔으면 그 통정의 표시 무효를 가지고 그 누구도 선의 제3자에게는 뭐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해 드렸어요. 자, 문제는 이제 이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선의는 다 아시지? 예. 그 전에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통정의 표시로 무효라는 사실을 뭐 했단 말이에요? 알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바로 을과의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병 제3자에게 주장해서 찾아가려는 사람이죠. 그러면 얘는 지금 선이라면 자기 등기를 말소시켜주려고 그럴까요? 시켜주지 않으려고 그럴까요? 안 시켜주려고 그러지. 나는 정상적으로 을이 진짜 소유자인 줄 알고 나는 진짜 매매 계약하고 대금 다 주고 이전 등기 받았다니까. 근데 갑자기 엉뚱한 애가 나타나가지고 지 거라고 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싸움이 붙겠죠. 왜? 서로 주장하는 게 다르니까. 자, 그러면 싸움은 소송으로 들어갈 거고, 소송에서 이기려면은 우리 소송은 뭘 해야 돼요? 이기려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증거를 누군가가 증명을 해야지. 이걸 입증 책임이라고 그래요. 입증. 자, 이건 사실은 이제 약간의 소송법적인 얘기가 되는데 상식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상식으로. 그러면 결국 얘하고 얘가 싸우는 것은 제3자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소송 결과가 달라진다는 얘기잖아. 얘가 선이라면 갑과 병 중에서 누가 소송에서 이길까요? 병이 이기겠지. 근데 얘가 뭐라면? 악이라면 얘가 이기겠지. 그럼 결국 제3자의 선이 악이가 이 소송의 쟁점이 되는 거고, 그럼 이 사람이 선인지 악인지를 누군가가 뭘 해야 돼요? 입증 증명을 해야 된다고요. 그걸 얘가 해야 되느냐 얘가 해야 되느냐 이 문제지. 자, 그러면 상식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여러분이 다시 이제 병의 입장이 돼 보시면, 여러분이 저 아파트가 정말 탐나가지고 사는데 살 때 당연히 등기부 떼보겠어요? 안 떼보겠어요? 떼봐. 떼보니까 현재 소유자로 누구로 돼 있어? 을로 돼 있고, 거기에는 그전 소유자가 갑으로 됐으면서 갑과 을이 뭐가 됐다고? 매매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등기된 걸로 나타나죠. 그럼 등기부에 이 매매가 허위 표시로 무효라고 써져 있나요? 안 써져 있지. 그냥 매매로만 써 있지.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 매매가 뭔 줄 알고, 유효인 줄 알고, 얘가 진짜 소유자인 줄 알고 사겠지. 그 얘기는 일반적인 제3자는 그 전에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아는 게 일반적일까요? 모르는 게 일반적일까요? 모르는 게 일반적이야. 이런 걸 우리가 추정된다고 그래요. 국가에서는 대체적으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준다고요. 그럼 이 추정이란 단어가 나온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입증 책임인데, 그럼 거의 국가 입장에서는 얘들 둘이 싸우면 제3자가 뭐인 것으로? 선의인 것으로 뭐 해줘? 추정을 해줘. 그럼 굳이 국가가 거의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주는데 내가 선임이다라고 얘가 입증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입증 안 해도 국가는 추정을 해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두 사람이 싸울 때, 자, 요 사람의 선의 악의에 따라서 소송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럼 반대로 제3자가 선이라면 지가 이기지만 굳이 제3자가 선이라는 걸 입증할 필요가 없어. 얘가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쓰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 그렇다면 얘가 이기기 위해서는 반대로 갑이라는 사람, 즉 뭐를 주장한 사람이, 무효를 주장한 사람이 제3자가 뭐라는 걸, 악이라는 걸 입증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제3자의 악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줘야 돼요. 자, 요게 얘기입니다. 제3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악의를 뭐하는 자가? 주장한 자가 그랬는데, 악의가 아니라 여기서 뭘 주장한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악의임을 입증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되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선의가 있고 아까 무과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좀 제3자는, 자, 얘하고 싸울 때 얘가 보호가 된다면 얘는 그 전에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뺏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 잘못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일단 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뭐 했어야 돼요? 몰랐어야 돼. 알고서 이게 뻔히 가장매매로 무효라는 걸 뻔히 알면서 거래한 사람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잘못이 없어야 되는 것은 일단 몰랐어야 되고, 또 일반적으로 그 모르는데 뭐가 있어야 돼? 무과실, 과실이 없어야 돼. 자, 그러면 이 제3자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즉 무효를 가지고 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려면 제3자는 선이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면 선이면서 무과실까지 있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3자는 선이냐 악이만 따져요. 과실, 무과실은 따지지 않아요. 누구는? 제3자는. 그러니까 제3자를 얘기할 때 과실, 무과실 이런 얘기 나오면 읽어, 읽지 마. 읽지 마. 뭘 가지고만 판단해? 선이냐 악이냐만 가지고 판단하시란 말이에요. 한꺼번에 얘기하면 또 여러분이 힘들까 봐서 그러는데, 근데 아까 보니까 선이면서 무과실까지 돼야지만이 뭐가 유효가 되고 하는 게 있었죠? 네. 그때는 직접 계약을 한 상대방 얘기예요. 직접 계약을 한 상대방이 보호가 되려면 그 상대방은 선이기만 해서 안 되고 선이면서 무과실까지 있어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오면 뭐까지 검토해줘야 돼요? 무과실까지 검토해줘야 되는데, 누가 나오면, 제3자가 나오면 뭐만 따지면 돼? 선, 악이만 따지면 돼요. 그게 민법의 구조예요. 자, 그러면 무과실은 필요 없다고. 그래서 제3자는 선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지 과실 유무는 따질 것이 아니다. 됐고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누구냐, 이 문제예요. 자, 제3자는, 자, 지금 판례에서, 판례는 항상 어려운 단어로 써요. 자, 제3자란 일단 당사자와, 즉 통정을 표시한 당사, 그럼 아까 갑과 을이겠죠. 얘는 제3자가 아니지. 또 그 사람의 누구? 포괄승계인. 그럼 얘가 누구냐? 상속인. 상속인은 항상 그 전 사람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얘네들은 아니고, 자, 그렇다고 해서 다 제3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허위 표시를 기초로 해서 별도의 법률 용어에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 관계를 맺었어야 돼요. 어렵다. 예? 뭔 관계를 맺어? 이해관계를 맺어요. 그 이해관계가 뭔데? 예. 자, 그러면 이제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무효라면 당사자와 이 사람들의 상속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 이게 무효라면 법적으로 뭐 볼 수 있는 사람? 피해 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사서 이전 등기한 사람, 이게 무효라면 원래 이 등기 뭐가 돼야 돼요? 말소가 돼야 되는 거죠. 원칙대로 되면은 얘 소유자 아니니까 원칙대로 한다면 다 돌려줘야 된다니까. 그럼 피해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럼 이 사람은 제3자로서 뭐면 선이면 보호가 돼줘야 된다. 자, 그러면 매매한 사람이 아니라 얘가 자기 명의로 등기돼 있는데, 자, 은행 가서 아니면 개인 보고, 야, 나 아파트 10억짜리 있는데 대출 좀 해줘라, 돈 좀 빌려줘라 해서 보니까는 등기부에 얘 명의로 돼 있네. 알았어, 5억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제 산 게 아니라. 네. 자, 근데 얘가 갑자기 매매계약 뭐라고 하면서, 무효라고 하면서, 얘는 소유자 아닌데 돈 빌려주고서 저당권 등기한 거 이거 말소해 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무효라면 이 저당권 등기가 말소가 돼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도 피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제3자. 그럼 얘가 뭐라면? 선이라면 이 저당권 등기, 근저당권 등기도 말소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얘도 제3자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계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얘가 얘한테 2억 받을 채권이 있어. 근데 얘가 2억을 안 갚어. 그래서 얘는 얘 재산을 찾아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는 10억짜리 아파트가 얘 명의로 등기돼 있네. 자, 그래서 얘 건 줄 알고 일단 가압류를 쳐버렸어요. 그럼 가압류 등기가 들어왔겠지.
그리고 이제 소송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자, 근데 갑자기 얘가 또 이 매매 계약이 뭐라고? 무효라고. 그래서 얘 거 아니라고. 그럼 너 감정한 거 잘못한 거라고. 그래서 이 등기 맞수해달라고 그래. 그럼 이거 맞수되면 얘가 또 피해가 좀 돼야 안 돼요? 되지요. 그럼 제3자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수도 없이 나오겠지. 제가 몇 가지 한 3가지만 지금 설명해 드렸는데, 그럼 이 수도 없는 걸 그럼 한 3시간 동안 얘기하고 있어? 아니지. 그냥 이런 구조만 기억하시고 그럼 문제 푸는 방식을 잡아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처리하느냐? 주의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뭐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했으니까. 자, 제3자에 해당되냐 안 되냐에서 해당되는 경우 했어요. 그러면 제3자가 되려면 위에 보니까 그 허위 표시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뭘 맺었어야 된다고? 이해관계를 맺은 자 그랬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해관계를 맺으려면 가만히 있어야 돼? 뭔가를 해야 돼?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뭐만 받은 자. 한 자, 받은 자. 일단. 그럼 사실은 여기 양수인 그랬지만 양수 한 자겠지. 여기도 마찬가지. 또 여기는 안 나왔지만 가압류 뭐 한 자. 자, 제가 설명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내년 시험을 대비하고 있는 거죠? 3년 계획하고 오셨나? 그런 거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민법 한 과목을 가지고 내년 10월 달에 봐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11개월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이걸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법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데 민법이든 무슨 법이든 이 법을 여러분이 만족할 정도까지 수준을 높일 수는 없다 생각하시라고. 그것은 우리가 배운 원시적 불능이야.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뭘 풀어야 돼? 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다행히 우리는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이야. 주관식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주관식은 해당되는 사람과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몇 사람씩 써봐라 그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걸 다 써줘야 된다고요. 그럼 이게 이해가 되셔야지 이게 나온다고. 근데 우리는 써놓고 구별해봐라 그거 아니요. 그러면 항상 객관식에서는 그 안에 써준 것 중에 힌트들이 어느 정도 다 있어요. 그걸 빨리 캐치를 하라고. 모든 문제가 다 그렇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그게 다 있다고. 그럼 여기서 힌트는 제3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끝에 뭐 했다고 이제 또 뭐 받았다고 나온다고. 근데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 구별이 돼야 한대요? 돼줘야죠. 여긴 그냥 하나의 단어로 끝난다니까. 단어로. 여기도 보세요. 이건 이제 제3자라고 그래. 여기서 말하는 제3자하고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틀려요 또. 여기 대리행위에서 대리인이 아니라 이게 사실 본인이라고 해줘야 돼. 잘못 썼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쓴 거하고 앞쪽에 쓴 것은 같은 형태로 표현됐어요? 좀 달리 표현됐어요? 달리 표현됐잖아. 이게 눈치껏 푸시면 돼. 객관식이라는 것은. 물론 요즘은 조금 깊이 나오지만 그건 나중에 이제 들어가고 일단 기초를 잡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써주면서 들어가줘야 되니까 써준 것 중에서 이거 구별하시면 된다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이제 조금 더 들어가가지고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주면 된다고요. 자, 구별할 수 있겠죠? 네. 됐고 그 다음 넘어가세요. 이제 괄호 5번 들어가시면 은닉행위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한번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번 해석해 보시라니까요.
은닉이란 단어는 알고 있죠? 뭐 하는 거예요? 숨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 행위는 행위한 사람들이 외부에 드러내는 거예요?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숨기려는 행위야. 어떤 경우냐? 왜 숨기는지 금방 이해가 돼요. 자, 이제 갑이 을한테 이 토지를, 이 부동산을 뭐 하려고 그래요? 증여하려고 그래요. 부모가 아들한테 증여하려고. 그럼 이 사람은 의사도 증여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고, 얘도 증여 받을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증여 계약을 한 거예요. 증여도 계약입니다. 단독행위 아니에요. 그럼 증여했으면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이러고 끝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증여에서 소유권 넘겨주면 뭐가 많이 나오나요?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증여 같은 거 받아보고 그러셨나? 한번 받아보고 싶어. 저도 몇십억짜리 증여세까지 거 내지 뭘. 세금 많이 나오니까 자기네들이 증여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안 알리고 싶어? 특히 국가에 알리고 싶어, 숨기고 싶어? 숨기고 싶죠. 이거 드러내게 하면 세금 때리니까. 여러분들 또 생각을 해보시라고. 웬만한 것은 국가한테 숨기고 싶지. 국가는 뺏어가니까. 그래서 이걸 숨기려고 등기는 하긴 해야 되니까 둘이 짜고, 매매 의사도 없으면서 뭐 한 것처럼, 매매한 것처럼 가짜의 매매를 해서 매매 계약서를 내서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세금이 좀 덜 나오겠지.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면 요거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뭐예요? 통정허위 표시지만 요건 이 매매로 가려진, 숨겨진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은닉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많이 있어요, 정말. 증여인데 증여세 같은 거 많이 조금 이제 안 내기 위해서 이런 거 많이 한다고. 자, 그럼 은닉행위라는 의미는 이해가 되셨고, 그럼 주로 나오는 게 뭐냐? 그럼 여기는 증여뿐만 아니라 무엇도 있어요? 매매. 이거 유효 무효요? 매매 유효 무효? 매매 유효 무효? 뭐 고민해. 허위 표시라니까 매매는. 자, 이제 증여가 유효냐 무효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증여는 진짜 있는 행위예요, 없는 행위예요? 진짜지. 이게 진짜지. 그럼 이건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거 유효라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걸 가장 짐을 많이 내요. 그럼 이렇게 등기가 들어갔네요. 그럼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가 문제가 되겠지. 그럼 증여든 매매든 어차피 갑은 을한테 이전 등기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줬죠. 그럼 해줬어. 그럼 결국은 이걸 토대로 보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그럼 이 증여가 뭐니까? 그럼 이 등기도 유효. 그러니까 넌 소유권 취득하는 거 인정할게. 대신 세금 많이 빨리 내. 그 다음에 이거 안 내려고 좀 이짓했으니까 과태료도 내고 그래. 걷어가지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얘는 소유권 취득했나요, 못했나요? 했지. 그럼 얘가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거래해서 팔아서 넘겼다. 얘는 선악 상관없이 얘는 소유권 취득할까요, 못할까요? 취득하지. 이제 이거 진짜 소유자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이걸 토대로 보지 않고 이걸 토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한다? 은닉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감추어진 특정 행위를 위해서 진위가 없는 의사표시라는 거였는데 뭐 어렵게 썼어. 그냥 동그라미 입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세금 적게 할 목적으로 뭘 숨기려고? 증여를 숨기려고 매매한 것으로 가정했대. 그래서 매매는 통정허위 표시로 뭐지만 무효지만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실증하게 일치한다면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통정허위 표시라는 것을 정리해 봤어요. 자, 정리해 봅시다. 통정허위 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의사와 표시가 일치, 불일치? 불일치된 것을 상대방도 알기만 하면 돼요? 서로 합의해야 돼요? 합의가 돼야 돼. 상대방이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짜야 되니까, 통정이니까. 자, 그러면 그 통정허위 표시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 그럼 무효라면 당사자끼리는 서로 이행할 필요가 없죠. 또 권리도 행사할 이유도 없어. 근데 이행을 했어. 그럼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뭐라 한다고요, 그것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요. 아니 근데 그걸 토대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나오네.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제3자. 그럼 이 통정의 표시 무효를 가지고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이 제3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제3자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선이기만 하면 된다, 무과실까지 필요하다. 선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과실이 어쩌고 하면 다 읽지도 마시라고. 자, 그 다음에 이 제3자가 선인지 악인지에 따라서 소송 결과가 달라지죠? 그럼 입증은 선인지 악인지를 입증할 책임은 제3자가 지가 선이라는 걸 입증해 줘야 돼요? 아니면 무효를 주장한 사람이 악의를 입증해 줘야 돼요? 무효를 주장한 측에서 쟤는 알았다, 이걸 입증해 줘야 된다고요. 하면서 제3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냐 그러면은 해당된 사람은 누구예요? 한 자, 받은 자. 아닌 사람들은 단어로 끝난 사람들,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구별하시고. 자, 그러면 지금 은닉행위에 대한 거 정리하시면 돼요. 자, 됐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요게 여기 포인트예요. 상대방이 알기만 해서 안 됩니다. 자, 2번. 자, 요건 채권자 취소권 문제인데, 요건 우리 시험 범위를 좀 벗어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몰라도 돼요. 3번, 당사자가 통정해서 증여를 매매로 가장했대. 자, 이 증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은닉행위. 그러면 증여하고 매매가 모두 무효인가요? 뭐 틀렸지 이게. 충분히 풀만하다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무슨 고득점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거나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한 75점 맞으면 돼. 1차는 그냥 통과하시고 2차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자, 제3자의 범위를 따지고 있어요. 통정의 필요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뭘 맺은 사람? 이행을 맺어야 되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파악해 줘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민법은 실질적으로 파악해요. 형식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자, 5번은 굉장히 깊이 들어간 판례예요. 그러면 5번 지문이나 2번 지문 모른다 하더라도 3번을 정답으로 체크하고 나가셔야죠. 자, 2번 들어가죠. 27회 문제인데 사실 올해 나온 것도 똑같이 나왔어요. 문제는 그 지문에서는 약간씩 좀 다른데 뭐 정답은 다른 거였는데 똑같은 문제예요. 전형적이야.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해서 을과 통정한 허위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주고, 그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하고 또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 체결하고 다시 그 사람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대요. 그럼 다시 그릴 필요도 없죠? 다만 얘가 제3자인데 이미 문제에서 얘는 뭐 한다고? 선이라는 걸 전제를 깔아줬다고요. 자, 그러고 들어가 봅시다. 그럼 갑과 을이 지금 가장매매 통정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면 갑과 을은 매매 계약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 당연한 얘기지. 무효니까. 자, 그럼 갑은 병을 상대로 그 등기 마수 청구할 수 있냐 없냐 그랬는데, 얘가 악이라면 할 수 있는 거고 선이라면 못하는 거죠. 근데 모르는 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수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병이 소유권 취득하겠죠. 4번, 갑이 자신의 소유권 주장하면 병 제3자가 뭐인 것을? 악인 것을 증명하라고. 병이 선인데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 취득 못한다 그랬어. 자, 뭐기만 하면? 선이기만 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이건 보지도 마시라고. 그러면 당연히 5번이 틀린 질문이 되는 거지. 변수런 게 나온 게 아니라니까. 자, 3번 들어갑니다. 통정의 표시 무효는 선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에서 제3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찾아보세요 그랬네요. 박스 안에서 4개 중에 제3자에 해당되는 사람. 기억번 뭐예요? 해당돼요 안 돼요? 해당되겠네. 니은번은? 되겠네. 디귿은? 안 되겠네. 리을은? 안 되겠네.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을 찾아야 되겠네. 하지만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 이거 다 할 필요는 없지.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 1번이 되겠죠. 자,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자꾸 문제 적응을 하셔야 돼. 그래서 어느 파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를 자꾸 문제를 다뤄가지고 거기서 뽑아낼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통정어 표시 끝냈고 좀 쉬었다가 이제 54페이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부터 이건 조금 기본적인 것만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좀 쉬세요.